안녕하세요. 전공음악 강사 온율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2023년 음악임용 기출문제 해설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지난주에 시험을 보신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시험을 보려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해서 1점과 2점이 갈라진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시험을 보실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사실은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언제나 어렵긴 하지만 저는 올해 문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사실은 제일 큰 마음은 제가 이제 올해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답이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봤는지 이걸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은 1차 점수에 연연할 시기는 아니지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음의 위안도 얻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해설을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교과서들, 그리고 또 예고 교과서, 특히 이번에 예고 교과서에서 싣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께 참고 자료로 보여드릴 것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제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셨을 때 모의고사반이나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그 전에 심화반에서 좀 준비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좀 되게 도움이 됐었다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저희 한번 A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음교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음교론에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연주 과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음악 과목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음악 과목이 뭐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좀 잠깐 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왼쪽에다가 음악과 교육과정이라는 파일을 갖다 놨는데 저 파일은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달달달 외우시게 될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목차에다가 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으로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선택인데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을 쓰는 게 작년에 또 문제로 나왔어서 이 부분을 또 허점을 찔렸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중에 과목이 음악 연주가 있고 음악 감상과 비평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음감비라고 해가지고 음감비에 또 악곡도 풍부하게 실려 있고 설명도 일반 교과서보다 훨씬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그걸로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음악 연주에 대해서 지금 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냐면 이 과목에 대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이 내용 체계가 일단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먼저는 영역을 제시를 하고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 기능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에서 내용 요소를 순서대로 써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용 요소랑 기능을 삭제한 상태로 이렇게 표를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문제에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내용 요소를 써야 되느냐. 그러면 나랑 다를 우리 선생님께서 수업으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나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나를 보시면 성악에서 독창, 중창, 합창.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위에 영역에서 봤을 때 연주에서 악곡의 특성,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 연주 형태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 요소를 우리가 한 가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연 티켓을 구한다, 공연장에 온다, 공연 중에 다른 관객들에게 방해되는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를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연주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는 부분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되냐, 제가 답을 이렇게 항상 그 네모로 밑에다가 해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연주 형태,
요것과 이제 관람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고력을 요한다라기보다는 꼼꼼하게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성학 문제, 비화성학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즘은 이렇게 현악 사중주로, 그러니까 피아노로 우리가 그 두 개의 성부로 이렇게 보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신데, 이걸 이렇게 성부를 늘려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보실게요. 자, 292마디에서 293마디에, 4마디에 나타난 종지 유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지 유형을 보기 전에 먼저 조성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F라고 바로 이렇게 썼는데요. 왜 그러냐? 일단은 조표를 보셨을 때 이렇게 플랫이 한 개 붙어 있으면 F 장조이거나 D 마이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알아보기 쉬운 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에서 지금 바장조라고 봤을 때 딸림 음이 지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도미솔도 도파라도 하는 것은 여기 1의 4,6화음으로 그 다음에 도도 하고서는 지금 5도가 지금 쭉 끌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을 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5도가 이렇게 길게 어떤 종지에 이르기 전까지 길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상당히 흔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시도 시라 시라 솔라서 파스파 미파미 레미레 도레도 시도 하고서는 여기서 또 선율이 솔미시라 라파 도시라 시솔미 파 하면서 여기서 선율이 이렇게 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도도 하고서는 파 하고서 1도로 원래는 이렇게 길게 5도로 딸림하음이야 한 다음에는 바로 이제 1도로 해결이 되어야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레 음에다가 위에 음도 합해보면은 지금 6도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도에서 1도로 안 가고 6도로 갔을 때 우리가 이 종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제가 왜 반종지라고 썼을까요? 위종지, 허위종지입니다. 아주 거짓된 답이었습니다. 거짓된 종지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화음 기호도 써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으니까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화음 기호를 바탕으로 네모 안에 첼로를 또 이렇게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음 기호가 지금 뭐냐 감칠화음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그 6도에 대한 감칠화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음에 샵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전이가 됐다는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읽어보면은 여기 도샵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솔이 되겠고 요거는 C 플랫 이거는 미 그러면 도샵 미 솔 C 플랫 솔, C 플랫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감칠화음을 지금 딱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영문명으로 써라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 이번 시험에 이름을 써라 뭐 개 이름을 써라 이런 율명을 써라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교과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름은 다라마바 이렇게 가는데 이태리 이름으로 가는 게 도레미파 그리고 미국 영국 이름은 C, D, E, F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가는 게 미국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걸로 틀리게 할까 싶기는 하지만은 또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C 샵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1번하고 조금 비슷한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음악과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개정의 그 총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정말 작은 그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출제가 되는 바람에 정말 어렵게 느끼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시창청음 과목이다. 그러면은 과목 자체가 저희 아까 전에 봤을 때 그 뭐 중학교 음악도 아니고 선택 중심의 음악 그리고 아까 전에 진로 선택에서도 음악 연주하고 음감비 이렇게 있었는데 시창청음이면은 완전히 전문 교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요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15 개정 요때 총론을 근거로 전문교과 1회 무슨 계열이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게 총론에서 지금 전문교과의 계열, 전문교과 1회 계열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이렇게 밑에도 계열들이 쭉쭉쭉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예술계열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 이런 것들을 지금 전문 교과로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고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 예고의 음악 이론책하고 음악사 요 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죠. 그리고 저희 공부하는 저희가 봐도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되게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요것의 계열을 묻는 문제였는데 참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점을 지금 했어요. 이게 시창청음이니까 귀로 듣고서 이거를 적게끔 한 그런 예시인데요. 지금 1, 2, 3, 4번을 다 맞게 했는데 이렇게 교사용 정답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3번이 여기 지금 단삼도와 여기 증이도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맞게 채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파나 솔샵 이거나 아니면은 파랑 라플렛이나 귀로 들었을 때는 솔샵과 라플렛이 이명도음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음정을 해석하는 이름도 달라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귀로 들었을 때는 같다. 그래서 이명동음 혹은 딴 이름 한 소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왔어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서술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영산해상이라는 곡이 이제 국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곡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상련상도 중요하고, 국악곡은 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뭔가 역사적으로 그런 변천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으면서 연주가 되고 있는 그런 곡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변천들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산해상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벽사의 의미로 궁중에서 거행된 의식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산해상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영산도 영어마다 할 때 영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산. 그래서 약간 부처님이 계신 그런 산이라고 저도 들었었는데, 영산해상 불보살 이런 가사를 지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사가 굉장히 불교적이네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했냐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궁중 행사로 이걸 했는데, 어느 행사에서 했냐면은 이 벽사가 뭐냐면은 이제 귀신 쫓는 무속적인 또 무속신앙적인 그런 행사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퓨전이 된 재미있는 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곡이 지금 가사가 중간에 없어져서 기악곡화 되었고 이게 현행 줄풍류의 상령산에 해당을 해서 상령산에서부터 9개의 파생곡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명을 써라라고 했을 때 이게 아마 나래라는 것을 헷갈리신 수험생들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교과서에는 딱 나래 이렇게 적힌 거는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합주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게 그 국악에서 합주를 할 때 처음부터 다 시작하지 않고 주로 검은고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아니면 가곡할 때는 장구만 먼저 나온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합주를 했을 때 누가 먼저 나오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왕왕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용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는 없어서 제가 그 시험장 메이트 최종 정리라고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 그 주에 최종 자료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또 써놔서 뿌듯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나래의식 악사들과 무용수들이 이렇게 한문 가사를 노래했고 그 다음에 양금신보라는 그 악보집이 있어요. 고악보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무용 반주에 썼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악곡화가 된 이후에 다양한 변주곡이 나타났다 하면서 지금 이게 아까 악보를 봤을 때 그 총 한 줄, 그러니까 한 각이 20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면 이렇게 6, 4, 4, 6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제 20박 그 정악장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검은고가 먼저 시작을 하고 10바까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악기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밑에는 그 더 영산해상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만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6, 4, 4, 6. 그러면 여기까지는 검은고 혼자 상령산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머지 악기들이 출발을 하니까 이제 합주가 시작되는 지점은 11번째 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5번을 한번 가보실게요.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미리 해서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 이거를 잘 열심히 읽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볼 수 있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는 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음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르는 가운데 고르는만 주고 위아래 단순한 소리와 그다음에 그 불규칙한 소리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요거를 맞춰라.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답이 제가 써놓은 대로 순음과 소음인데 요것도 뭐 우리가 음악 사적으로 막 엄청 보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음이란 기초음이 울릴 때 함께 울리는 음들이다. 그래서 이 음을 우리가 피아노에서 낮은 도를 띵 눌렀을 때 이 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거고 막 귀 좋은 사람들은 다 들린다 막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진동수의 정수배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한번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이 기초음의 것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은 지금 2번 움직이겠죠. 이렇게 요 기초음의 진동수의 정수배 지금 2에 해당을 하니까 2배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음은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이 지금 네 번째 음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귿이 아니라 D가 답이 되도록 우리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예고 교과서에 보시면은 음파와 뭐 진폭, 진동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앞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출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가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는 정말 끝까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요거 문제가 조금 어렵게 선생님들이 느껴지실 수 있을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중세 성가에 대한 문제도 거의 매번 나오죠. 사실은 서양음악사에서 시기별로 한두 가지씩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한번 우리 잘 읽어볼게요. 지금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기존 전래 성가가 있어요. 근데 기존 성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부분이 삽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삽입된 부분이 바로 이 A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INTR 써 있는 게 입당송이죠. 인트로이투스. 그래서 이 입당송에 해당하는 음악이 먼저 있었는데 여기에 앞에다가 지금 가사도 새롭게 붙고 음악도 새롭게 붙은 부분이 하나 첨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화를 셋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세 문장이 있습니다. 천사와 마리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전래극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요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를 써라. 이거는 공부가 되셨으면 어렵지 않게 트로푸스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로푸스라는 것이 이제 성가의 종적인 확장, 횡적인 확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성가라는 뭐랄까 누군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려지던 이런 선율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적으로 쌓아져 가고 옆으로 또 횡적으로 확대해 갔는가 이게 이제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트로푸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외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음을 써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트로푸스의 좀 핵심적인 그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앞에서 이어지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음들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을 써주셔야 되는데 물론 저기서 공통으로 해당한다고 써있긴 하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요 음자리표는 F 음자리표. 지금 우리가 요즘 보는 요 F 음자리표랑 그 근원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C 음자리표. 우리가 이제 가온 음자리표 하는 거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같은 거지만 이렇게 세보면은 이것도 레고 요것도 레가 됩니다. 그래서 레라고 써주시되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당송 앞에 가사와 선율이 모두 추가되면서 도입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B성가의 선법을 써라. 자, 그래서 이 선법 문제가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이게 레로 시작했으니까 레로 시작하는 도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선법을 찾아볼 때는 확실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게 입당송이라는 것은 구조가 여기 보셨을 때 PS라고 써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PS는 뭘까요? 요거는 시편창법으로 부르라는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 이제 다시 합창을 부르는 건데,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안티폰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시편창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안티폰이 나오는 식으로 입당송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웠어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안티폰과 시편창법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선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안티폰일까요? 시편창법일까요? 시편창으로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라우트에 잘 나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편창 하면은 그 선율 진행이 시작할 때 이렇게 도입부 음과 낭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송음이 굉장히 길게 끌다가 뭐 살짝 내려가기도 했다가 또 낭송음이 나와서 길게 끌다가 살짝 내려가서 이거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얕은 사다리꼴 같이 생겼다.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낭송음을 바로 시편창법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번 다시 와보면은 여기에서 낭송음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음이 계속 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라음이 계속 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낭송음이 라인 가운데 그러면 종음이 뭐냐? 종음은 바로 이 음악의 끝에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그라우트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안티폰과 시편창법은 대조되는데 안티폰은 자유롭고 그리고 낭송 형식이라는 그 시편창 이렇게 두 가지 양식이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작품 안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우리 뭐 바로크 시기에는 호모포닉한 것과 폴리포닉한 것이 같이 들어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뭐 그 정도까지의 시각적인 차이를 우리가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안티폰은 종음을 강조하고 시편창법은 소금을 강조한다. 그래서 소금, 종음이란 말이 그냥 조금 더 쉽게 풀자면은 종지음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음이고 소금은 이제 우리가 그 속화음이라고도 하잖아요. 딸림화음을. 그러니까 5도 위에 있는 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은 시편창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낭송음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라라고 하는 것을 낭송음은 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소금이기 때문에 원래 종지음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라솔 밤이 레 해서 D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을 우리가 마지막 음을 읽어보면은 G가 아니라 E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음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아예 이 5도 위에 있는 E에서 지금 시작해서 5도 위에 있는 이 음이 지금 종음으로 잡혀서 낭송음까지 이렇게 음역이 내려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E로 시작하는 프리지아 선법이되 변격이다 라고 선생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편창에서 찾으셔서 쉽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로 가져왔는데 아까 문제에서는 부활절 안티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 대화의 내용도 천사가 뭐 무덤에서 마리아들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성탄절 안티폰을 제가 합격 메이트로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푸에르나투스라고 하는 입당송 안티폰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지금 이렇게 길게
요렇게 입당소, 여기도 인트로이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에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고, 여기서 같은 음으로 시작해서 푸에르나투스, 여기 시작하는 요 노래가 여기서부터 이어지게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입당송 같은 것들은 그 절기에 맞게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붙어서 트로푸스는 이렇게 뭔가 분위기도 더 환기시켜주고, 당시에 성경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도 더 전달을 시키고, 그런 역할들도 있었죠. 그래서 요거 트로푸스의 역할까지 좀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출제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음악교육 이런 것들 말고 실제 서양 음악이나 국악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점점 더 깊이 있게 너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를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음악 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악보 자체는 처음 보시는 문제지만요. 요것도 아마 이제 일부러 처음 보는 문제 악보를 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브리튼의 합창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휘법을 연구했다. 그런데 지휘 모양이 지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뭐 2박, 3박, 4박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여기 나에서 보여주는 이 지휘법은 그레고리오 성가 지휘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한 이유를 써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요거 아드리비툼에 대한 부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드리비툼은 아피아체레도 마찬가지고 임의대로 연주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요것도 이제 예고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템포 전환시키는 말, 빠르기 말 이런 것들도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그게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좀 예고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기준 삼아서 먼저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가사 붙이는 방식의 명칭을 써라. 요것도 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사 붙이는 방식은 이제 가사 하나에 음절이 하나씩 붙느냐, 그쵸? 도레미파솔 아니면 아니지 나는 온율 하면은 이렇게 네 글자의 음이 4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면은 나라란 하게 되니까 약간 멜리스마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가사 하나하나마다 음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음절적이다 라고 이제 써주시면 돼서 요거는 이제 아마 그레고리오 성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많이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 문제가 좀 어려웠겠죠. 작성 방법, 지휘법을 참고한 이유를 악보에 근거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악보를 저도 처음 보지만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굉장히 홀리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센자 미수라 이런 것도 센자 보시면 왠지 박이 없다라는 거일 것 같으시죠? 그래서 박이 그다지 안 들리게 호디에 크리스투스 나투세스트 물론 제가 박자가 약간 지금 어긋나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홀리한 느낌을 딱 줍니다. 그레고리아 성가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박을 이제 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박이 이미 없어. 박 단위가 이미 없다는 점. 그럼 그 다음에 리듬이라는 것은 뭐냐. 보통은 리듬하면 리듬 패턴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경우 생각하셨을 때 좀 쉽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주어진 비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의 운율에 따라서 가사의 운율에 따라서 그 리듬이 붙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 가사와의 연결성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도 이제 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말의 운율과 억양 강세에 따라서 이것을 노래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공부를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악보를 보고서 음악을 좀 상상할 수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푸는 역량이 좀 길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로 와볼게요. 이 8번 문제는
남창가곡 계락을 반주한다. 그러면은 이제 남창가곡은 이제 그 크게는 우조와 계면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랬을 때 계락은 이제 말 그대로 계면 가락이기 때문에 계면조에 해당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문제에서 지금 소리 나는 음의 율명을 써라 하면서 이렇게 식임새를 하나 주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한 음 위랑 그 위에 있는 음까지 이렇게 두 음을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한 음 위에 음이 뭔데? 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우조 같은 경우는 뭐 황태중임 남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계면조는 황엽중임 무에 해당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계면조는 음들이 좀 탈락을 하면서 황중임 정도만 남게 됐다. 이렇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곡도 사실은 가곡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순조 이후에는 우리가 다 그 황중임만 남았다. 그 계면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악보도 잘 보면은 무도 있고 태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자유롭게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는 조금 있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이라는 음정 바로 위의 음이 되려면은 중 다음에 임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음이 뭐가 돼야 될까? 남이 돼야 될까요? 무가 돼야 될까요? 황태중임 남일까요? 황엽중임 무일까요? 계면조 곡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를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무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아마 다들 틀리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는 오히려 좀 어렵지 않았어요. 가나가 지금은 그 가곡을 반주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세악 편성입니다. 그래서 가곡을 생각해 보시면 노래 한 명 하는데 뒤에 그 관현 반주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소리를 막 빵 내면은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금도 소리를 작게 하고 해금도 작게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뭐 가는 음역의 관점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대금은 이제 자기들끼리 연주할 때는 얼마나 또 신이 나겠어요. 크게. 그래서 옥타브도 올리고, 역치를 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음역의 관점이니까 일단 이렇게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악기 관점. 그 피리 같은 경우는, 향피리가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새피리는 작게 연주를 해야 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곡 반주를 할 때 새피리를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향피리로 바꿔서 3연육과 편성으로 연주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디테일에 답의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뭔지는 이제 저랑 함께 한번 짚어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자진 한입에 대해서 예고 교과서에서 나온 부분 잠깐 가져와 봤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반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하셨던 부분이라 다들 맞으셨을 것 같은데 요거 말붙임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판소리가 문제 진짜 많이 나오면서 별별 걸 다 물어봤어요. 이거 대목 이름이 뭐냐? 이게 속해 있는 판소리 마당 명칭은 뭐냐? 뭐 이거랑 파생되어서 뭐 창극으로 꾸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종류가 다양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 말붙임새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나의 연세를 들어보소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딱히 이 판소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장단과 악조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판소리 장단 찾기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려우셔가지고 그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장단이 판소리가 진양 장단, 그러니까 산조랑 비슷하죠. 첫째로 진양하고 그 다음에 중몰이 있고 중중몰이 있고 그 다음에 굿거리는 판소리나 산조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쓰는 부분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휘몰이로 막 몰아치는 부분, 자진몰이 그 다음에 뭐 어중몰이가 마지막에 한 6박자리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나의 연세를 들어보소. 나의 연세를 들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딴딴쿵 따따 쿵쿵 따쿵 고국산전 험한 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정도는 이거는 중중몰이 장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장단 꼴을 외우신 다음에는 사실은 그 진양 장단 외에는 다 약간 그 4박 단위로 보이기는 해요. 중몰이도 그렇고 물론 중몰이는 이제 기부할 때 12를 쓰지만 여기
오선보로 썼을 때 지금 박자표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한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 좀 그려져 있는 장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빠르기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대체로 이렇게 생겼으면 중중몰이기는 해요. 중몰이는 그게 약간 이렇게 점 2분음표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점 4분음표 분의 12박.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단위가 이거 8분음표가 아니라 4분음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이상해. 이렇게. 이게 좀 악보를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중중몰이에 해당을 하고요. 시미, 솔, 파미 하는 게 이제 육자배기 토리에도 해당이 되겠고, 요거 계면조에 해당을 하겠죠. 평조 소리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악조를 써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계면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마디 대장단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대마디 대장단은 말 그대로 고국산천 험한 길로 이러면 딱히 박에서 벗어나는 가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리을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상자를 못 털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읽어봤을 때 아까 우리가 3개씩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3개씩 나누면 여기 첫 박이 비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모터리요는 괜찮은데 내가 상자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약간 박이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을이라는 것을 찾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잘 맞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허위 돌아아 오던 그쵸? 이거를 이제 음이 읽기 힘드시면은 리듬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소오 중랑의 연갑이 되니 그쵸?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지금 대마디 대장단에 해당을 하고요. 리을만 아닌데 이거를 서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리을만 맞추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3소박 4박의 중중몰이 장단인데 박의 구조를 지금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3소박 4박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리을의 첫 2박은 2소박 단위로 가사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사 단위와 장단 단위가 다르다라는 부분이 좀 적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이제 밑도들이 검은고 악보를 주고 옛 보어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밑도들이라고 하는 수연장지곡이 보어자라고 하는 옛날에 당학에서 건너온 곡이 당학으로서 들어왔던 곡이 향악화되고 기악화되고 하면서 파생된 곡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도들이 계열의 곡들을 많이 파생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곡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 악보를 보고 슬기둥의 기에 해당하는 음의 이름을 적어라. 요게 문제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록된 고악보 중 제일 이른 시기의 고악보 명칭을 쓰고 어디서 파생됐는지를 써라.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검은고 구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기와 기를 지금 비교해서 쓰라고 했는데 둘 다 임종에다가 슬기둥이라고 하는 요 주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 여기 2궤냐, 여기 4궤냐. 시작은 지금 4궤로 지금 했는데 그 다음에 2궤냐 4궤냐로 이렇게 슬기둥이 각각 어떻게 소리가 다르게 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은고가 어떻게 생겼고 슬기둥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검은고 악기를 가지고 왔는데 문현부터 해서 그러니까 몸 쪽에 가까운 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쓸대로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유대를 이어서 치는 것을 슬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또 알고 계시는 쌤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현을 따라서 지금 개방현이 지금 높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개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4개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그 합에 임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슬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4궤에 해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4궤에다가 손을 짚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덩둥등 당동징을 제가 써놓은 건 이거는 2궤 중심인 거고요. 4궤에서도 궤가 옮겨져도 마찬가지로 구음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덩, 둥, 등, 당, 동, 징
으로 보셨을 때 지금 4궤에서 이 인종 음정, 이 B플랫은 인종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둥 위치에서 둥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이름이 슬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둥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손가락이 지금 그러니까 슬, 기, 둥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슬은 어차피 개방현이니까 상관이 없고 기가 지금 무슨 음이 나느냐라는 것인데 4개를 짚고 4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E 플랫 음정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황종이다라고 음을 쓴 거고요. 높이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배황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위에 가서 보시면은 그쵸? 여기 이렇게 악보를 보셨을 때 이렇게 한번 그 탁성을 표시를 해가지고 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로 넘어왔을 때는 똑같이 생겼지만 슬기징이라는 점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징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임종이 있고 여기에 슬, 기, 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징이 이 징일까요? 그럴 순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슬, 기, 뭐 덩둥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징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왼손에서 그 엄지손가락으로 등 1, 등 2, 등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괴가 여기였어도 이렇게 음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실제 악보에는 이런 것들을 징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대현 5개에서 우리가 그 둥음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 구음은 다르지만 또 같은 음을 이렇게 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개에서 어디가 기준이냐? 그럼 여기 자리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음정은 안 적어놨지만은 저기가 B플랫 위치예요. 지금 여기 A플랫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악곡을 확인하려고 들어보니까 약간 C처럼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악 검은고를 그 조연할 때 그 2개 유현 같은 경우는 2개를 여간에서 여기를 B플랫으로 맞추더라고요. 그쵸? 아니, 여간이 아니라 경안에서. 그래서 경안을 해서 아마 B플랫이 답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이게 경안이라고 가볍게 짚을 때랑 여간이라고 이렇게 무겁게 짚을 때랑 이게 장의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연주할 때는 좀 여간이 돼서 C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B플랫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B플랫으로 답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중으로 지금 개방현이잖아요. 2개는 짚지 않기 때문에 이게는 네 번째 손가락 유현을 짚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C에 가깝게 연주를 하고 있어서 저 임종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선생님들 알아주시고요. 이 정도로 검은고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검은고는 선생님들께서 합자보도 당연히 읽으실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그 검은고 주법 같은 게 예고 교과서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사실 우리가 실제로 가르치는 악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이 악기의 주법을 통해서 뭐 고악보 연구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악보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고악보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보어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보어자라고 하는 악곡이 하나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악곡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되기까지 우리 손에 또 우리 귀에 이렇게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역사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고려사 악지에 보어자라는 곡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게 뭐 오양선 다항정제 반주로 쓰이고 막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악보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악보로 그려진 것은 바로 금압자버라고 해서 1572년도인데 이때 이미 향악화되어 있어요. 시기가 많이 지나갔죠. 향악화되어 있어서 이미 검은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있게 되는데요. 이 앞에 대학 후보가 있는 18세기 악보가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 후보는 이제 세조 때의 음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이제 미전사 미우사의 환두 형식이 그대로 좀 들어가 있고 여러 면에서 지금 당학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증금보 1680년도에도 이렇게
금합자보에 이어서 보어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금신보에서 가사가 완전히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현행 보어사에 해당하는 악곡, 그 다음에 현행 밑도들이 해당하는 악곡들이 지금 나타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사실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와서 밑도들이가 처음 파생한 악보명을 쓰라고? 그래서 이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여러 파생곡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가사가 탈락한 한금신보에서부터이다라고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거 맞추신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옛 보어자의 어느 부분에서 파생했냐? 그럼 환입에다 환두를 이렇게 뒤에다가 붙였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보어자에 대한 부분 그렇게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로 가보실게요. 리머와 엘리엇의 지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답은 뭐 다중지능이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그 개론서에 들어있어서 한번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음악 경험의 유형을 지금 형식으로서의 음악 경험이다 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형식으로서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음악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의 뭐 형식적인 면들, 뭐 소나타 폼이라든지 론도 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직적인 경험이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형식적인 음악 형식으로서의 음악 경험이다라는 것이고 실제로서의 음악 경험은 그 엘리엇의 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음악을 실제로 하면서 그 과정 자체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사회 매개체로서의 음악 경험,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뭐 사회적 메시지 같은 거를 담고 있는 노래가 뭐 사람들을 뭐 하나로 모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가 음악에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음악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사회 매개체로서의 음악 경험. 그래서 이런 음악 경험의 분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또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 교사가 음악 수업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봤을 때 뭐 사회 문제 봉사하고 기여하고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 디귿에서 윤리적인 것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왜 그런지 이유는 항상 이 지문 안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다에 제시된 철학은 봉사와 기여, 배려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이다. 좀 단순해 보이죠? 이렇게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A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어요. 자, 오르프 교수법 이로 왔는데 여기에서 즉흥 연주 활동을 한다. 그래서 오르프에선 즉흥 연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오르프와 캐트만의 악보의 일부가 지금 나왔는데 캐트만이 누군지도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 아실 텐데 여기에서 지금 답으로 제시되어 있는 오르프 슐베르크가 바로 이제 캐트만하고 같이 만든 책의 제목이고 지금 교수법의 이름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슐베르크가 그 슐레라고 하는 독일어 여기에다가 벨크가 이제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쿨 워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아노 워크라고 하면은 피아노 그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악보들 보시면은 클라비어 베르케라고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어떻게 그 학교의 작품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이거는 뭐 학교에서 하는 그런 활동집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르프가 이제 제시한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 자체를 이제 오르프 슐베르크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으로 지금 오스티나토라고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 노렐레도 미 노렐레도 미 노렐레도 미 노렐레도 반복되죠. 오스티나토. 그 다음에 도솔 쭉 끌고 있어요. 보르둔. 그래서 이런 개념은 그 즉흥 연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오르프 교수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도 출제가 또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신 선생님들은 야 신난다 하고 이제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적인 기능은 제가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원초적인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데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르프 자체가 이런 원초적인 음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또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좀 적어봤고요. 여기 노래를 사실 또 노래를 읽어보시면요. 되게 빠르고 애들이 그냥 말하는 것 같이 들려지거든요. 프랑스어는 못 읽지만 솔라솔도 솔라솔도 라시도도 솔라솔도 라시도 솔라솔도 라시도도 솔라솔도 라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막 지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애들이 연주한다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막 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오스티나토나 보르둔 같은 것이 딱 잡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즉흥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요거를 넣는 의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답을 이런 식으로 저는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A형을 딴 마쳤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B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